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지식과 문화 정보를 전해드리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진행을 맡은 앵커 유민영입니다. 오늘 꽃샘추위가 오늘까지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죠. 벌써부터 조금씩 봄 기운이 다시 돋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3월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꽃샘추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경제 돋보기와 함께 봄 기운 함께 느끼면서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유민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동향 돋보기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적인 불황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요즘 출래 불사춘, 이런 말이 날씨가 아니라 경제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따뜻한 봄 기운, 밖에는 참 따뜻한데 경제는 얼어붙은 경제가 녹을 기운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기조, 요즘 우리나라 경제를 상징하는 말이죠. 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물가도 그리 오르지 않고요. 성장도 멈춘 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세 가지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단 먼저 금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1%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1.75%가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1%대 기준금리 시대를 맞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도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소득 중 소비 지출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 성향, 지난해 72.9%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소득 중에서 72.9%만 소비를 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이 높아질수록 소비도 많아지고 또 소비 주체들의 심리가 활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3년이라고 한다면 카드 대란 즈음이죠. 이때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 별다른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소비 심리가 이렇게 위축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40년 만에 일본보다도 낮은 1.3%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2.7%고요. OECD 평균은 1.7%입니다. 이렇게 모두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월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 0.8%로 떨어진 데 이어서 올해 2월까지 3개월째 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담뱃값 인상 효과가 0.58% 정도라고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간 저성장, 저물가, 불황에 시달렸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답습하는 시작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로 내려서자 실질금리가 최고로 치솟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건데요. 명목금리가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에 따라 실질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일본도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명목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지만 결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패턴이 일본과 겹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버블 붕괴 직후, 그러니까 1990년대죠. 그때부터 약 20년간 일본의 히트 상품 목록을 보면 장기 불황으로 인한 저가 제품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사가 발표한 히트 상품 목록에 따르면요. 1993년에는 저가 신사복,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 그리고 아울렛과 뷔페, 초저가 해외 투어 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다 저가 상품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1998년에는 반값 햄버거와 저가 항공사, 백앤숍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스파 브랜드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니클로, 그리고 평일 반값 햄버거, 또 무인양품이 디플레이션을 발판으로 성장한 스파 브랜드들입니다. 유니클로는 저가 의류지만 품질은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실속형 소비와 맞물려 많이 도약을 했고요. 무인양품은 1980년 일본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세이유의 PB로 탄생했습니다. PB 제품이 지금은 이렇게 세계적인 제품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요. 이유 있는 저렴함, 저렴하지만 품질은 좋다, 이런 것을 무기로 장기 불황 기간에도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고 성장해왔다고 합니다. 또 편의점 역시도 실버 세대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에 맞춰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백화점들은 내수 침체로 매출 신장률이 GDP 신장률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백화점들 역신장 추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백화점은 합병 전략을 택했고 10여 년간 50여 개 백화점이 폐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저성장과 불황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백화점 매출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역신장했습니다. 전년 대비 0.7% 매출이 감소했고요. 대형마트 매출도 지속적으로 침체돼서 신장률이 마이너스 3.4%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만이 홀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매출 성장률 8.3%를 기록했는데요. 불황기에 편의점이 인기인 것, 일본과 참 닮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편의점 인기 상품은 일본의 백엔 커피를 모방한 1,000원대의 원두커피입니다. 간단한 식사용 도시락, 그리고 PB 상품 등 일본의 불황 히트 상품과 겹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CU의 바바 에스프레소, GS25와 미니스톱의 자댕 등 유명 브랜드의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 품질이 뛰어나지만 가격은 1,000원대인 편의점 원두커피, 최근 3년간 매출이 매해 신장됐다고 합니다. GS25에 따르면 즉석 원두커피 매출 증가율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까지 약 50%대의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나홀로 식사하는 1인 가구와 실버 세대가 늘어나면서 간단히 한 끼가 되는 편의점 도시락 매출도 증가세입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시락 매출 성장률 34.2%, 58%, 그리고 51% 등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무료 혈압 측정 서비스와 배달 서비스, 그리고 연예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한 김혜자 도시락 등이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인기 상품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불황기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유통업들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히트 상품과 겹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정말 오랫동안 불황기를 겪게 될지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동향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는 애국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국 마케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곳 중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탈IOE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어로는 갈 거자를 써서 취IO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탈외산이라는 뜻입니다. IOE는 IBM과 오라클, EMC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회사로 대표되는 외산 소프트웨어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입니다. 외산 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대결 관계인 미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료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미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국 마케팅이긴 하지만 미국을 겨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게는 좀 기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시장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산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업체인 티맥스 소프트가 중국 정보기술 업체인 랑차오의 서버에 자사 제품을 탑재하기로 결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에 관심 갖는 것, 애국 마케팅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나라의 중요 자산인 정보를 외국계 소프트웨어, 특히 미국계 소프트웨어에 맡겼다가 국가 중요 정보가 유출되거나 통제하에 두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회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애국이라는 것, 다른 나라의 애국 마케팅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위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애국 마케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국 마케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IMF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동전화 가입자 수, 전체 인구수 뛰어넘었지만 88년 서울올림픽 때만 해도 모토로라가 만든 휴대폰이 대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성전자의 애니콜이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당시 1위였던 외국산 휴대폰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에는 시장 점유율 52%를 기록했고요. 이후 갤럭시 시리즈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애국 마케팅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든 밑거름 중 하나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SK텔레콤의 사례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대한민국 통신 채널 스피드 011이라는 슬로건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이동전화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디지털 011이라고 했던 브랜드 이름을 스피드 011이라고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 번호 마케팅 2004년 번호 이동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SK텔레콤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었음에도 대한민국 박수, 이른바 5번 박수를 치는 짝짝짝짝짝이죠. 이 박수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붉은 악마의 역동적 이미지, SK텔레콤에 그대로 오버랩돼서 기업 인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또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국제축구연맹 공식 후원사 겸 공식 파트너사로 활동한 현대차그룹, 경기장 광고판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축구 마케팅 외에도 붉은 악마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2014 브라질 월드컵 국가대표 승리기원 슬로건을 공모해서 애국 마케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포털 다음과 함께 슬로건 공모에 나섰던 건데요. 이런 애국 마케팅들, 대기업들의 사례는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국 마케팅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98년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당할 뻔했던 위기가 있었는데요.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의 애국식 마케팅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가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해와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투자 유치 협상을 중단하고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운동 및 회원 가입 운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해냈지만 계속해서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이찬진 사장이 물러난 뒤 대주주가 수차례 바뀌기도 했고요. 기업 사냥 대상이 되는 등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컴 오피스가 이런 애국심 마케팅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표준이 되면서 다른 혁신적인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글과 컴퓨터의 모바일 오피스 제품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PC 버전에선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시작된 한컴 독점화 현상 때문에 한컴 자체도 혁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애국심 마케팅이 이렇게 독이 된 경우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애국심 마케팅에 대한 비판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국내 시장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시장인데
한류에 애국심 고취 내용을 넣으면 중국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는데요. 또 예를 들어 삼성은 글로벌 플레이어고 KT 역시 로컬 기업이지만 해외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애국심 고취 요구는 반한류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국심 마케팅, 다양한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지만 부작용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용어 돋보기에서 최근 많아지고 있고 또 논란도 되고 있는 애국심 마케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경제학 책, 바로 재테크 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초보자를 위한 재테크 입문서로 많은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돈이 모이는 핸드북 시리즈로 작은 판형으로 알기 쉽게 또 들기도 쉽게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저금리 시대를 살아남는 알짜배기 재테크 노하우, 착한 가격과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판형으로 부담 없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기존의 재테크 고정관념, 그리고 달라진 재테크 기초 상식은 물론 지금 추천하는 재테크 방법들을 조목조목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린 재테크의 고수라고 합니다. 그간 돈이 모이는 비결을 체득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모두가 철석같이 믿었던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의 고정관념을 부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재테크 도서가 자산관리사나 재무설계사를 내세워서 어려운 이야기만 계속했다면 이 책은 일반인 저자가 돈을 모으고자 사방팔방으로 뛰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득한 재테크 방법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똑소리 나게 적금 들고 대출 받는 법,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는 법, 현명하게 증권사와 거래하는 법, 당당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금 사용법, 안전한 채권 투자법 등 7가지 재테크 기본 요소를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일상의 노하우로 통신비 절약법, 알뜰한 인터넷 쇼핑법 등 소소한 상식들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금리 시대를 대비해서 유망한 투자처로 리츠와 ETF, ELS와 소장펀드 등을 추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 좀 큰 투자 방법까지 모두 세세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최근 100세 시대가 다가왔다고 하죠. 100세 시대에서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직접 벌 수 있는 나이는 20-3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직장인이라면 정년이 보장이 됐을 때의 이야기죠. 경제활동 주기가 수명인 100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사회. 과연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저자는 재테크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시장은 나아질 기미가 없고 재테크하기에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시대 속에서 재테크 초보자가 돈 모으는 방법을 찾기란 참 힘듭니다. 이것의 길잡이가 돼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못된 재테크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외벌이 가장, 또 맞벌이 가족 등 보통의 사람들을 위해 쓰인 책이라고 합니다. 경제 흐름이 바뀌면서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재테크 정보와 지식들을 꼼꼼히 추려서 알짜배기 정보와 깨알 같은 비법, 그리고 전망 좋은 재테크 방법으로 정리해서 집대성했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를 시작하려 하거나 막 시작한 초보자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못 잡고 있는 분들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컬처 앤 이코노미 경제학 신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한 종목씩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식 한마디는 KH바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KH바텍, 많이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부품 업체입니다. 최근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 KH바텍을 스마트폰 부품 업체 중에 탑픽으로 꼽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실적과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H바텍은 국내 전략거래선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들의 메탈 케이스가 물량이 증가했다는 것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올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더 늘어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메탈 케이스 증가에 힘입어서 전분기 대비 각각 7%, 15% 정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2분기 말부터는 블랙베리향 메탈 모듈이 추가되면서 외형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것으로 보이고요. 레노버와 오포 등 중국 로컬 업체의 메탈 케이스 매출도 2분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3분기부터는 분기 매출액 3천억 시대를 시현할 것이라고 증권사에서 전망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태까지는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국내 전략거래선의 플래그십 모델에 메탈 케이스를 KH바텍이 공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모델 갤럭시 S6의 경우 기존 부품 대비 메탈 부품이 다양하게 탑재되면서 KH바텍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탈 부품 대당 단가가 기존 2,000원에서 만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KH바텍도 당연한 수혜의 한 일종이 될 것이라는 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6는 일체형 메탈 풀바디를 채택하면서 과거 플라스틱을 사용했던 볼륨키 그리고 사이드키가 메탈로 바뀌었습니다. 또 일체형 모델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심카드를 넣는 심 트레이도 메탈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품들이 메탈로 바뀌면서 KH바텍의 수혜가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 또 다른 스마트폰들도 메탈을 중심으로 차별화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 메탈 부품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기술을 가진 KH바텍, 수혜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보다 50% 이상 물량이 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메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한마디 KH바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 충전 시간입니다. 요즘 봄을 맞아서 꽃에 대한 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학, 공광규 시인의 꽃만 말하지 말 것이라는 시입니다. 공광규 시인은 1986년 등단해서 시집 대학일기, 지독한 불륜, 소주병 등을 냈습니다. 윤동주 문학상과 현대불교 문학상 등을 수상하고 현재 개간 불교문의 편집 주간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문학에 힘쓰고 있는 시인입니다. 공광규 시인의 꽃만 말하지 말 것, 꽃이 많은 요즘에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집니다. 시 함께 들어보시죠. 꽃만 말하지 말 것, 공광규.
꽃이 피는 것은 뿌리와 잎이 시간을 견딘 보람. 그래서 꽃을 말할 때는 뿌리와 잎도 같이 말할 것. 사람을 말할 때도 뿌리와 잎을 같이 말할 것. 얼마 전 인비저블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는 이른바 숨겨진 영웅들을 조명하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에서 말하는 뿌리와 잎, 꽃만 화려한 스팟포트라이트를 받지만 그 안에 숨은 뿌리와 잎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인비저블 영웅들을 떠올리게 하는 시, 꽃만 말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오늘 경제돋보기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추위만 지나가면 완연한 봄이 될 텐데요. 이 추위만 견디면 알록달록 예쁜 꽃들도 하나둘씩 피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날 때 우리는 꽃만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뿌리와 잎도 함께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민영의 경제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